네, 오늘 기초교육과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수익구조입니다. 우리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수익구조 강의를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도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노동소득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일을 해야지만 돈이 나오는 그런 소득을 노동수입, 노동소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애터미는 시스템 수익이에요. 건물주가 월세를 받는 듯한 그런 소득을 시스템 수익, 연금성 소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림이 조금 흐린 건데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옆에 왼쪽에 잘 보시면 물통을 기르고 있는 분이 또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직업들은 대부분 물통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 공무원, 공무원 중에서도 판검사 그런 것도 의사 이런 것들은 고급 전문직이지만 마찬가지로 물통 사업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애터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애터미 보상 플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입니다. 장점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겠죠. 그렇다면 다른 곳은 무한 단계가 아니라 유한 단계겠죠. 3단계, 5단계, 10단계 이렇게 단계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단계가 정해져 있는 것 안에서 내가 회원가입을 했는 사람 안에서 이렇게 소득이 올라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인정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개를 했는 사람이 또 누군가를 소개를 하고 또 누군가를 회원가입하고 이렇게 소개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그걸 대수라고 하는데요. 그 대수, 소개에 대한 대수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뭐 이런 식으로 단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직접 회원가입을 많이 시킨다면 단계가 무한 단계가 아니라도 그죠? 정해져 있는 제한이 있는 단계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내가 직접 가입하고 내가 직접 만들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단계가 있어도 자기 성공한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사업자가 안 나온다면 그렇다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알렸는데 사업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소비자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소비자들을 통해서 또 소개받고, 또 소개받고 했을 때, 무한 단계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무한 단계입니다. 애텀에서는 그 소개에 대한 단계가 무한으로 소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이 사업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를 만들고 소개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단계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무한 단계가 아니었다면 아예 알아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무한 단계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참 저는 궁금했고 가능할지 참 그런 것들이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알아보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이것이 실현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무한 누적 같은 경우는 소비자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월 마감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요 소비자들이 마감을 신경 쓰지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수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월 마감이 없이 그 PV가 끝까지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물건만 조금 사 쓰는 그런 소비자들도 기간이 오래 걸릴지 몰라도 언젠가는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수당을 똑같이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젠간 수당을 받아서 또 관심을 가지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 사업은 정말 지금 현존하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소비자의 초점을 제대로 맞춘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애터미의 보상 플랜 특징 중에서 정말 큰 거죠. 어떤 회사들도 이런 회사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제가 뻥을 치는 게 아니고 정말 전 세계에서 한 개도 아직 없어요. 그게 뭐냐면 가입비와 유지비가 없다는 거예요. 가입비는 어떤 거냐면 회원가입을 할 때요.
뭐 300만 원, 200만 원치 이렇게 물건을 사야지 회원가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비라고도 하고요. 근데 정작 그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회사가 가입비가 있는 회사인지 진입비가 있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그렇게 물건을 사서 회원가입을 했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입비라고 말하고 돈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입비인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가입비가 다 있고요. 그죠? 그리고 유지비가 있습니다. 유지비는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건물주한테 월세를 내듯이, 그죠? 월 유지비를 월세 내듯이 내는 그런 강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회사의 제품을 일정 매출 이상을 자기 아이디로 반복적으로 꼭 사야지만 수당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 가입비와 유지비가 없다는 게 제품의 그 제품력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품이 별로라면 가입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사업자들 전부 다 자기 물건 안 쓰고 마트나 백화점에서 다 사 쓰게 되겠죠. 그죠? 그럼 회사 매출은 누가 올려요? 회사 매출은 신규만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매출이 성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가입비와 유지비가 있어야만 되겠죠. 없애는 순간 회사 매출이 반토막이 나겠죠.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을 신규가 어떻게 그 매출을 일으켜서 그걸로 그 안에서 또 수당을 주겠냐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보상 플랜 특징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전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추천제가 없습니다. 추천제라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지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파트너가 일으킨 매출을 내가 그 일정량을 가져와야 돼요.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일으키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내가 가져가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수가 더 멀어진 파트너로서는 그들이 일으킨 매출에 더 적은 프로테이지를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일수록 많은 프로테이지를 뜯어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천 제도가 계보도가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속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추천 계보도 봅시다 하면 혹은 추천 계보도 있냐고 물으면 추천 계보도가 있다고 해요. 일반 계보도는 무한단계 무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한테 해당되는 자기한테 매출이 올라오는 계보도는 따로 있어요. 그걸 추천 계보도라고 해요. 자기가 직접 가입했는 사람, 자기가 직접 가입했는 사람에서 대수가 멀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계보가 있어요. 자기를 추천인으로 등록한 계보도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회원가입을 했는 사람 중에서 사업자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 직접 가입했는 사람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파트너가 정말 괜찮은 파트너를 데리고 왔어요. 그건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그 파트너의 파트너는 추천인을 누구로 했겠어요? 자기를 데리고 온 그 스폰서를 했겠죠. 그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직접 계속해서 추천인을 계속 하겠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런 사업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제에 문제가 있는데 대수가 멀어져 있는 3단계, 4단계 이상 멀어져 있는 그런 스폰서는 쓸 수가 없어요. 후원을 못 받아요. 대수가 멀면. 그건 왜 그러겠어요? 그 스폰서 입장에서는 나랑 대수가 멀기 때문에 내가 일으키는 매출이 그 스폰서에게는 매출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스폰서라는 사람은 나를 파트너라고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본부장님이 지금 신규분을 직접 리크루팅을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겠어요? 마음이 착하고 천사라서 그래요? 어, 자기 소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후원을 갈 수가 있어요. 신규에게.
그래서 능력이 있는 스폰서를 후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계속 후원을 요청하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추천제가 저렇게 있는 곳은 자기가 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정말 능력자. 그렇다면 추천제를 하시든 없는 데를 하든 어차피 성공해요. 자기가 다 해낼 거기 때문에, 그죠? 애터미는 없습니다. 없으면 뭐가 좋냐? 내가 직접 괜찮은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계속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업자가 나오기도 하고 잘하는 분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분 밑에서도 잘하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것이 추천제가 없고 가입비 유지비가 없고 무한단계 무한누적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단계면 뭐해요? 가입비가 있는데 가입비 300만씩 내면서 무한단계라고 하면서 가입 받을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죠? 어, 뭐 무한단계 가입비라고 해도 추천제가 있으면 뭐예요? 그건 말장난일 뿐이죠. 그죠? 그거는 사실상 추천 계보도가 있게 되면 무한단계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모든 바이너리 마케팅 회사들을 보면 가입비랑 유지비가 있고요. 추천제가 있습니다. 능력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성공 못하고요. 그죠? 소득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상한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시작했던 분들, 10년 전에 시작했던 분들, 끝도 없이 소득이 늘어나겠죠. 10년 전에 소득이 뭐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10억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러워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각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했으니까, 기득권을 잡았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늦게 시작했는 분이 성공을 하려면, 먼저 시작했는 사람이 10억, 20억씩 돈을 받아가면, 회사는 무엇으로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보상 플랜을 직접 만드신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5천만 원 정도만 벌어도 한 달에 5억, 한 달에 10억, 20억 버는 사람과 생활 수준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부자를 많이 만들겠다 해서 우리는 상한선을 대략적으로 5천만 원 정도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포커스는 200만 원 소득, 기초 생활이 될 수 있는 소득이 200만 원이죠. 그래서 200만 원이 되는 곳에 모든 초점을 맞춰놓고 또 성공자가 돈이 너무 안 되면 재미가 없죠. 일할 맛이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성공했을 때는 5천만 원까지 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신 분들도 지금 전부 다 거의 5천만 원 선에서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이너리 마케팅. 두 줄 마케팅을 바이너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좌측 그룹, 우측 그룹을 키워서 그 그룹 중에서 작은 그룹에 비례해서 수당이 주어지는 것을 바이너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왼쪽, 오른쪽 중에서 오른쪽이 막 커져요. 그럼 왼쪽을 키워야 되겠죠, 그죠? 좌우 동시에 키워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모든 것들을 다 설명으로 이해시키기는 좀 어렵지만요. 한쪽 라인은 어쩌다 보면 됩니다. 어쩌다 보면 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운이 좋아서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두 그룹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운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했을 때 한쪽 라인 마저 됩니다. 그래서 어부지리 정말 그 노력 안 하고 받는 그런 소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줄은 매출을 균형적으로 해야 돼요.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은 지금 회원가입했는지 10년 되신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분들 중에서 사업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회원가입만 해놨기 때문에 스폰서라는 사람이 밑으로 사람을 가입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 소비자 밑에 국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고, 총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한 라인은 다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것도 없는데 수당을 마구마구 받아가야 되나요? 그 사람이 회사에 내 한쪽 큰데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회사가 이거 좋으시겠네요. 한쪽이 커져서 그러니까 한쪽 마저 하시면은 그 작은 쪽 그룹을 소실적이라고 합니다. 그 소실적을 키우시면 그 소실적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니까 소실적 한번 키워보시지요 라고 하면 노력하기 싫은 분들은 소실적을 내가 왜 키워? 대실적 기준으로 수당 줘.
이렇게 우긴다고 해서 될 게 아니죠. 그죠? 억지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실적 기준으로 주는 것이 이 마케팅 플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 플랜 중에서 무한단계 무한누적과 가입비 유지비 추천제가 없으면서 동시에 상한선이 있으면서 동시에 바이너리여야지 진짜 바이너리예요. 이게 없이는 바이너리가 현실화가 안 돼요. 현실화가. 그리고 에타미 사업은 연금성 소득입니다. 연금성 때문에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연금성 아이디가 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데 3대까지 상속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어요. 지금 또 상속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그리고 이 보통 세금 같은 거 많이 내잖아요. 상속할 때. 뭐 50%까지 내고, 우리는 이 아이디는 세금 내야 안 내요? 상속할 때? 세금 안 냅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이 나오는 아이디라도 상속을 할 때 세금이 없습니다.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 땀과 그런 노력으로 만드는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건물은 돈으로 주고 사잖아요. 그 돈으로 주고 살 때 그 돈을 많이 벌려고 의사도 하고 무슨 변호사도 하고 그런 거 하죠. 그래서 그런 거 변호사에서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우리 이 코드가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빠르신 분들은 3년 안에 5층짜리 상가 건물 한 개 짓는 그런 가치와 같은 거죠. 한 달에 1,000만 원 나오는 아이디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상가 건물 한 개 가지고 임대 수익을 보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죠? 자, 무점포, 무자본 사업. 점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보통 장사라고 생각하면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본이 필요 없어요. 매몰 비용이 없다 한 말은 내가 이 사업을 끝내고 이제 사업을 그만두고 나중에 노후를 보낼 때 이제 일을 정말 안 하려고 했을 때 투입했던 비용이 매몰되어서 없어지느냐 아니면 그 비용이 다시 돌아오느냐 봤을 때 기준으로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정말 사업자 마인드가 없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제품을 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진열장에 뭐 해모임 4박스에 뭐 대충 칫솔 한 10박스에 뭐 치약 4줄 뭐 폼클렌징 4개 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매몰 비용이냐? 이 조금 기본의 상식만 있으면 그 매몰 비용이 아니라는 것점을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입비 유지비가 없다고 했잖아요. 누가 시켜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나가는 것, 내가 가지고 구비하고 있으면 좋을 것들은 내가 알고 내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잘 못 파는 것들 일부러 살 필요도 없고 어, 돈이 없는데 일부러 살 필요도 없고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본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돈이 없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 사업 시켜야 될까요? 안 시켜야 될까요? 능력 있고 인맥 많고 말 잘하고 예쁘고 이런 분들만 사업자 시킬 건가요? 실제로요. 어렵고 형편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도구가. 우리 눈에는 잘할 사람이 더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그 사람 기준에서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이 도구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맥이 없고 말을 잘 못하고 형편이 안 좋고 그죠? 그런 분들이 우리가 더 권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정말 돈이 없다. 자기가 쓰는 제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돈이 많은 분들이라도 형편이 좋은 분들이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더 잘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애터미를 전해받은 사람이 그렇게 닮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쓰는 화장품 들고 와서 손등에 발라주고 그리고 향기를 맡게 해주고 발림성을 느끼게 해주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본품을 주문을 받으면 되죠. 굳이 새 걸 들고 가서 뜯어갖고 발라주고 이게 좀 많이 안 맞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쓰는 거를 가져와서 샘플링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보상 플랜이라는 거 건너뛰었네요. 초보자를 위한 보상 플랜. 그러니까 내가 초보자잖아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능력 많은 사람한테 유리한 보상 플랜을 내가 좋아해야 되는지 보통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보상 플랜을 좋아해야 되는지 봤을 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판매사라는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첫 번째 직급에 포커스를 맞춰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사업은 무경험과 무조건 사업입니다. 무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 학벌,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화장품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외모도 보지 않아요. 제가 외모 봤더라면 탈락했어요. 왜냐하면 피부에 생살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여드름이 엄청 많을 때 이 사업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경험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경험이 없이 그 무슨 장사를 시작하면 보통은 세 번은 망해봐야 한다. 뭐 이런 말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경험 없이 뭔가 하려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대부분 다 어때요? 자기 분야에서 상당히 전문가가 됐을 때 자기 사업을 차리잖아요. 누구 밑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러다가 자기 사업을 뭐 40대, 50대 돼서 차리잖아요. 그죠? 경험이 있는 것들, 자기 경험을 많이 쌓아놓은 것을 차린다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하면서 배워가요. 하면서 배워갈 수가 있고 또 수많은 간접 경험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정말 많은 성공자들의 성공 스토리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수천 편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천 편. 지금 수백 편을 넘어서 이제 그 누적돼가지고 그것도 무한 누적에 가까워요. 그래서 영상이 무한 누적되고 있어요. 보실 게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윈윈 사업입니다. 당신이 잘 돼야 스폰서도 잘 되고 파트너도 잘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되면 스폰서도 잘 되고 제 파트너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폰서 입장에서도 제가 잘 돼야 본인도 잘 되고 그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땡겨주고 또 밀어주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서로 맞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내 스폰서가 돈이 되고 그다음에 나를 안 땡겨줄 사람인 것 같으면 밀어주기가 좀 싫겠죠. 근데 내가 좀 빨리 성공하라고 밀어줬어요. 빨리 성공하라고. 뭐 스폰서가 2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200만 원 되면은 막 어디서 성공했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애터미 안에서는 성공의 첫 발을 디딘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 원이 돼봤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되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믿고 가는 거랑 이미 보이는 거는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되기 전에는 이게 200만 원 되겠지, 될 거야.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200만 원 되고 나서는 믿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완전 다른 선상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신규분들은 정말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게 잘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시계 제발 믿어주세요. 이거 시계거든요. 시계예요, 시계. 아무리 제가 열심히 설득한들 사람들 저를 뭐라고 보겠어요? 시계구만 그 뭘 자꾸 믿으라고 해. 그렇죠, 그죠? 보이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되는 순간 믿음에 대한 것을 필요가 없어져요.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달성했는 사람은 확신이 더 강해지고 파트너를 나처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 파트너를 더욱 사정없이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너가 2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더욱 큰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서 본인은 또 400만 원이 되죠. 그죠? 그래서 400만 원이 되는 것을 또 확신을 가지고 또 그 파트너를 또 400만 원이 되게끔 또 후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이 되면 사업이 99%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00만 원 되는 동안에 애터미 사업의 거의 모든 과정을, 모든 경험을 거의 대부분 다 해봐요. 지금 이 안에도 오토 판매사 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파트너들 상담해드리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 상담 사례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내가 경험해봤던 것들이 다 상담이에요. 그만큼 200만 원이 되고 나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는 상황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안 가봤던 뭐 해외 쪽 이런 거 아니고서야 다 경험해봤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스폰서를 밀어주시고요. 그리고 밀어줬으면 이제 스폰서도 더 확실히 땡겨줘서 빨리 본인처럼 돈 되게 해주고 그런 윈윈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PV라고 하죠. 포인트 밸류 이렇게 약자인데요. 쇼핑몰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눌러보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위에 검색창에 직접 검색을 하시면은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품 가격도 있고요. PV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PV가 각 제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가격에 비해서 뭐 PV가 20%, 뭐 30%, 40%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PV가 높은 것이 49%까지 되는 거예요. 특정한 이벤트 경우에 51%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게 가격 대비 5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PV가 좀 낮은 것들은 20%,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PV가 우리에게 수당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서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우리에게 통장에 넣어주는 건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PV가 돈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똑같은데 이것을 수당을 어떤 종류의 수당을 어떻게 나눠주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게 똑같은 돈으로 안 느껴지겠지만 여기 1,800원에 4,000PV가 있죠.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 똑같은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계산을 받아서 수당을 받는 거고요. 시급 후원 수당 받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핵심이 되겠죠. 후원 수당 말고 직급 수당도 있지만요. 직급 수당은 직급 보너스라고요. 따로 제가 보너스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고 오늘 후원 수당 중에서도 7급 후원 수당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후원 수당이 1일 정산으로 됩니다. 이거 일당으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당으로 수당이 통장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1일 정산되어서 일당이 잠깐 회사에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일당이 쌓여서 주급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당을 누군가는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두 번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세 번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일요일을 제외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6번을 일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회원이 적으신 분들은 한 번 받을 수도 있고요. 정말 소비자 회원이 아직 구축도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일주일에 수당이 한 개도 안 나오겠죠. 그죠? 하지만 소비자 회원이 좀 탄탄하고 소비자가 많은 분들은 월화수목금토 매일같이 이 7급 후원 수당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였던 수당은 주급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입주 화요일에 모여있던 이 수당을 일주일 동안 받았던 모든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등록해 놓은 그 통장으로요. 7급 후원 수당이라는 거는 가장 낮은 거예요. 8급도 있는데 8급은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는 교육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6급, 5급 올라갈수록 후원 수당이 높아집니다. 여기 보시면 7급 가장 구조가 위로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소비자 회원의 볼륨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하늘 색깔의 저 모양이 저게 소비자 그룹의 멤버십의 볼륨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30만 PV, 30만 PV가 발생됐는 날에 15점이라는 점수를 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1점당 N가로 되어 있어요. N가. 지금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N가로 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6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6급 후원수당은 12만 원, 5급 후원수당은 22만 원, 4급 후원수당은 약 44만 원 이렇게 등급이 달라요. 그래서 그 날, 요건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 날에 해당되는 후원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 만에 PV가 70만 PV, 좌측에 70, 우측에 70만 PV가 발생되는 그런 소비자 멤버십이 좀 꽤나 있는 분들은 6급 후원수당을 받고 그날 12만 원이라는 후원수당을 수당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멤버십이 좀 적은 분들은 하루 동안 일어난 그 하루 만에 일어난 매출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30만 PB, 30만 PB에 해당되기 때문에 15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6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거보다 뭐 사업을 오래 하시고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분들은 5급, 4급, 3급 이런 후원수당을 받게 됩니다. 3급 후원수당을 보시면 62만 원 정도의 후원수당이 일당으로 주어집니다. 물론 말씀드렸죠, 주급으로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후원수당은 약 13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는 월급 정도가 되는 그 정도예요. 그죠? 보통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게 됐을 때 월급 정도 이 정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급 후원수당을 받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사업을 하되 7급 후원수당 6만 원이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멤버십을 갖는데 목표를 두고 일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6만 원이 나오는 사람은요, 그 중에서 특별히 매출이 많이 나오는, 뭐, 월요일이라든지, 뭐, 특정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12만짜리 6급 후원수당이 섞여서 나오게 돼요. 그날 해당되는 매출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시작했는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소비자 멤버십이 없죠. 없으니까 소비자 멤버십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사서 알리는 게 내 매출의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금성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에 용돈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경력금, 수당,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들라고 연금 2만 원을 만들라고 경력금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만드는 중에 소득이 나오는 사업이 없어요, 원래는. 생각해보세요. 건물을 짓는데, 완공도 안 되는데, 임대 소득을 바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 있나요? 그런 이상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애시당초 이걸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고, 200만 원 이상의 연금성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중이에요.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건물을 짓는 중에 이제 공고리 치고 시멘트 올리고 있고 철골 세우고 있는데 왜 돈이 안 되냐고 막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건물주 없단 말이에요. 다 짓고 다 지어도 또 인테리어 해야 되죠. 뭐 입점해가지고 간판 달고 뭐 그 들어와야지 돈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고 이것을 그냥 다른 그냥 직장을 대처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비즈니스로 이해하고 처음부터 하셔야 그 발걸음이 제대로 된 발걸음이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작은 구멍가게로 보고 이 사업 제대로 못 해요. 볼륨이 너무 작게 보면 재미가 없어요. 뭐하러 해요, 그죠? 딴 데 가면 뭐 2, 300만 원 벌 수 있는데 이거 뭐하러 하냐. 시스템 때문에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마감이 없는 일일 정산. 마감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30만 PB, 30만 PB를 만들어라 하면 뭐 어떻게 그 기간에 못 만들면 다시 리셋, 초기화 없어. 다시 만들어. 이러면 열받잖아요, 그죠? 근데 30만 PB, 30만 PB가 될 때까지 기다려. 소실적 기준으로 돈 준다고 했죠? 적은 쪽, 소실적, 작은 그룹 기준의 30만 PB가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아이디를 엄마 아이디로 하면서 몇 년 있다가 사업을 했더라. 몇 년 있다 한참 뒤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수당 받을 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3억, 3억 몇천 PV 대 30만 PV로 수당을 받았어요. 좌측에 3억 몇천 PV가 누적되어 있었고 우측에 30만 PV가 되는 날 수당을 받았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5년, 6년 정도 됐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누적되는 PV 받았으니까 정말 마감이 없는 거 맞죠? 그죠? 30, 작은 쪽이 30만 PV가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뭐 치약, 칫솔, 폼클렌징만 쓰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도 1년 뒤에 30만 PB, 30만 PB, 6만 원 정도 되는 그 수당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수당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수당을 받았을 때 관심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똑똑하게 잘 캐치해서 알려주시면 그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12일 날 컴퓨터에 들어가 봤더니 좌측에 10만 PB, 우측에 10만 PB가 발생됐습니다. 이 PB 누가 올렸을까요? 본인이 올렸겠죠? 본인이 뭔가 사가지고 알렸어요. 그래서 좌측에 10만 PB, 우측에 10만 PB가 생겼습니다. 자, 13일 날 20만 PB, 20만 PB가 되었습니다. 또 10만 PB, 10만 PB를 좌우 각각 올라왔거나 본인이 샀겠죠. 그죠? 14일 날 또 10만 PB, 10만 PB를 더 추가적으로 매출이 발생되어서 총 30만 PB, 30만 PB가 14일 날 발생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 30만 PB, 30만 PB는 사라지고 이날 그리고 7급 후원수당 즉 6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점수로는 15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4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14일 날 수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PV는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0대 0으로. 그래서 15일부터 다시 시작되고요. 그래서 15일 날짜로 또 10만 PV, 10만 PV 했습니다. 요 사업자는 신규인데 참 열심히 하는 사업자에 속해요. 그죠? 매일같이 이렇게 20만 PV씩 매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 16일 날 또 10만 PV, 10만 PV를 했어요. 그래서 총 20만 PV, 20만 PV가 되었죠. 17일 날은 31만 포인트가 되었어요. 31만 포인트. 그리고 우측에는 29만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잘 공부를 못해서 30만 PB, 30만 PB가 되는 날 수당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작은 쪽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0만 PB가 되어 있나요? 만 PB가 부족하죠. 그죠? 근데 좌측 그룹에는 만 PB가 오버되었죠. 그죠? 그래서 소실적 기준으로 수당이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만 PB가 오른쪽을 가져오면 참 좋겠죠. 근데 며칠 전에 알렸던 순이가 만 PB를 샀어요. 알아서. 자기 집 컴퓨터에서 자기가 필요한 걸 샀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했는 매출이 아니라서 이렇게 오버가 됐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모르고 17일 날 수당이 떨어졌겠거니 하고 착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18일 날 또 10만 PB, 10만 PB를 또 알렸어요. 그랬더니 18일 날짜에 41만 포인트 대 39만 포인트로 7급 후원 수당이 떨어졌어요. 6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만 PB, 39만 PB 더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 수당이 났으니까 7급 후원 수당이 아니고 한 7.5급 후원 수당 정도, 6.5급 정도 후원 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30만 PB, 30만 PB 이상 발생된 매출은 그것은 후레쉬 아웃이라고 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N가에 적용돼요.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본인이 한 거라면 이걸 딱딱 맞추겠죠. 근데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실수가 아닌 이상은 자발적인 자동 매출, 연금성 매출에 의해서, 자동 매출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후레쉬아웃이 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례처럼 본인이 실수해서 후레쉬아웃 되는 경우는 이런 착각을 해서 처음에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이 강의를 들을 때 지금 졸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를 그렇게 해볼 수 있는데 한 번 경험하고 나면 정말 그 이제 뼈저리게 느끼면서 두 번 다시 이 실수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후레쉬아웃이 된다면 이것은 자동 매출에 의해서기 때문에 사업이 프레시아웃이 되면 될수록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로 된다, 뭐 N가에 적용된다 이런 거 오늘 다 이해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뭐 마스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많은 그 강의가 있어요. 보상 플랜. 그래서 N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스폰서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혹은 또 다음 시간에 N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9일 날부터 이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너리 마케팅, 좌우 그룹을 각각 키워서 수당을 받는 그런 시스템 말하죠. 이거랑 거리가 거의 반대가 되는 게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라고 해요. 아메이의 마케팅 플랜 방식인데요. 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PB 그룹을 독립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몇 라인을 구축하고 있냐에 따라서 수당이 결정되는 마케팅을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으로 하고요. 두 그룹만 키우면은 그 좌우 밸런스로 수당을 주는 마케팅을 바이너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개보는 어떻게 되냐면 홍길동이 가입을 했어요. 누군가로부터 가입을 했겠죠, 그죠? 이 홍길동이 누군가를 가입했습니다. 박옥자라는 분을 가입을 했어요. 홍길동 밑에 가입됐죠. 근데 좌우라고 했죠. 근데 지금 가운데잖아요, 그죠? 이것이 홍길동 이름으로 또 가입을 하게 되면 우측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좌측은 박옥자로부터 모든 라인이 형성되고요. 우측은 김말자라는 분으로부터 모든 라인이 구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옥자 밑에 가입하고 싶다면 회원 가입할 때 후원인 번호를 박옥자 그 회원 번호를 넣으면 박옥자 밑에 가입이 되는 거고요. 김말자의 그 회원 번호를 후원인으로 넣으면 김말자 밑에 후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후원인요? 후원제도? 이거 뭐 추천제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몇몇 계셨어요. 지금까지. 추천제도, 후원제도는 달라요. 후원은 어디 가입한지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입하고 싶을 때 김철수 밑에 가입하고 싶으면 김철수 회원 번호를 후원인으로 넣으면 김철수 밑에 가입이 됩니다. 여기서 신규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착각을 해가지고 나 박옥자 밑에 가입하고 싶어. 그래서 김철수도 박옥자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박옥자의 후원 번호를 넣게 되면 박옥자 우측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후원인을 넣을 때 가장 밑에 있는 사람 아이디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간에 스크롤 잘못 끝까지 안 내려서 중간에 있는 사람 이름으로 하면 그 사람 우측으로 가입이 되게 돼요. 요거는 시간이 지나거나 뭐 그 밑에 회원 가입이 되게 되면 이거 회원 번호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할 때 실수를 정말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실수 한번 하잖아요. 하루 일과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참고로 그런 거 스폰서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그런 거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회사한테 전화해서 알아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 김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철수도 회원가입할 때 김철수 우측으로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김철수의 회원번호를 넣게 되면 우측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측 라인을 여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우측으로 가입하기도 하고요. 또 수당을 받고 싶어서 그냥 소비자만 하고 싶은데 수당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우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회원을 누군가의 우측으로 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업 망합니다. 단언컨대 망합니다. 사업 절대로 안 돼요. 본인의 지인을 누군가의 우측으로 가입하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의 김철수의 아는 사람이 김영이잖아요. 그러더라도 되도록이면 좌측으로 내리는 게 좋아요. 왜냐, 저분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정말 모르거든요. 정말 몰라요. 할 것처럼 말했는데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람 우측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거 지금 바이너리인데 여러분이 세 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세 줄. 세 줄 마케팅 있죠? 저기 뉴스킨 같은 거 저런 거 이제 세 줄 마케팅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세 줄 하고 싶다면 함부로 우측으로 찢어주면 됩니다. 더 어렵게 남들보다 한 3배, 4배 어렵게 사업하고 싶다. 우측으로 마음껏 함부로 펼치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렵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추천드려요. 되도록이면 쉽게 하고 싶다면 제 밑에 아이디로 소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밑에 내려가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정말 요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초반에는 회원가입 할 때 스폰서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스폰서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스폰서가 잘못 말해줬다. 그럼 스폰서가 이제 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고치는 거 스폰서 해줄 겁니다. 소비자 회원이 많을수록 후원수당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금성 소득을 바라고 이 사업을 했는데 왜 연금성이 안 돼요? 사업 시작하자마자.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비자 회원이 없어서 그래요. 소비자 회원을 만드십시오. 사업 초기에는 소비자 회원이 적으므로 후원수당이 자주 발생되지 않는다. 소비자 회원이 많을수록 후원수당이 자주 발생되고 7급을 넘어서 6급 후원수당, 또 5급 후원수당, 또 그 이상의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파트너 사장님이 없는 그런 사업 초기에는 혼자서 소비자 회원을 만들지만 외롭죠, 조금. 그 기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이 생기면 소비자 회원을 각각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 회원이 더 빨리 늘어납니다. 빠른 속도로 소비자 계보도가 빨리 회원 가입자에서 늘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글을 쓸 때 파트너 사장님이 생기면 소비자 회원을 함께 만들기 때문에라고 적었는데요. 이 함께라는 게 같이 으쌰으쌰 한다는 뜻이지 같이 다닌다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다닌다는 게 아니고 함께 너도 너 동네에서 하고 나도 내 동네에서 하고 그렇게 함께 한다는 뜻인데 이거를 좀 오해하셔가지고 함께 다닌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소비자연을 각각 만들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고친 거예요. 소비자는 어떻게 해요? 알아서 각각 만드는 거예요. 소비자 회원도 못 만든다 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사업 해보시고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내가 소비자 회원을 잘 못 만든다. 그러면 그만두시길 바래요. 진심으로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만뒀다가 다른 일 하시다가 관심 있을 때 다시 오세요. 괜히 시간 너무 보내면 나중에 애텀이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심이에요. 정말 소비자를 안 만들고 있다. 자기 본인이 그 안 하셔야 돼요. 성공을 절대로 못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정말 소비자 회원 제품 한 10개 정도 쓰시는 분, 10명 못 만드시는 분 있을까요?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불구하고 10명 못 만드시는 분도 없겠죠. 10명의 소비자 회원을 만드신다면 그 10명을 통해서 또 소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아마 못 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존심이 세서 자존심을 세우거나 혹은 너무 게으르거나 뭐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내가 소비자를 정말 만들고 싶다. 10명만 만들면 그로 인해서 더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무한 단계라고 하는데 못할 분은 없다는 거. 파트너가 만든 소비자 회원도 100%그 파트너가 만들었으니까 그 파트너 거고요. 그 동시에 내가 소개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무한 단계잖아요. 무한 단계 추천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 파트너 거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 거기도 합니다. 파트너가 만들었는데 내 거기도 해요. 이상하죠? 그게 텀이에요. 자, 무한단계 무한누적 공유 시스템 N가
오늘 요 N가에 대해서 단어만 기억하고 계셔도 공부하신 거예요. 내가 만든 소비자 역시 100%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고, 나를 소개해주는 스폰서가 있죠. 그 스폰서도 추천제 없고, 무한단계고, 무한누적이니까 그 스폰서 거기도 합니다. 100%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회원가입을 시켰고, 그 파트너가 칫솔을 샀어요. 그 나도 올라가고, 그 매출이 스폰서도 올라가고, 그 위에는 스폰서도 올라가고, 그 위에는 스폰서도 올라가고, 그 위에는 스폰서도 올라가고, 그 위에는 스폰서도 올라가고, 계속 하면 제가 오늘 끝까지 밤새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그 위에 있는 스폰서 올라가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1번 사업자, 1번 사업자, 윤영성 사업자. 그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또 이거 조금 앞부분 거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 이래요. 그 칫솔 샀는 게 그거 다 올라가면 그 회사가 그 망하는 거 아니냐? 그거 다 어떻게 돈 주냐? 요 전에 거 이제 주셨다는 증거가요. 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좌우 중에서 소실적 기준으로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한쪽에만 끝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분도 수당을 받으려면 소실적이 또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좌우 밸런스와 공유 시스템을 묶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좌우 밸런스 맞추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또 공유 시스템 싫어. 근데 무한단계는 좋아 또. 무한누적은 또 좋고 또 추천제 없는 것도 좋고 가입 없는 것도 좋아. 다 좋은데 그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이 공유 시스템을 가져와야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회사가 과부하가 생겨요. 과부하. 너도 주고 나도 주고 다 줘요. 과부하 생기죠. N가로 했기 때문에 과부하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실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전체 매출 전체 매출 PV라는 건 뭐냐면 회사 총 매출의 35%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이 기초교육까지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죠. 그죠? 회사 총 매출 35% 이상 못 풀어주는 거. 그 35% 중에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35% 중에서 44%가 있죠. 그 44%를 수당 받아야 되는 사람의 머릿수가 있겠죠. 그거 나누면 이것이 N가가 나와요. 이게 한 주간의 N가가 정해지거든요. 한 주. 그래서 주급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출에 비해서 수당을 받을 사람이 많아지면 N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상대적으로. 근데 수당 받을 사람이 많아. N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올라가면 수당 받을 사람이 같이 올라가고, 그죠? 그 매출 크기와 수당 받을 사람의 크기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N가가 그렇게 떨어질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사업하신 분들이랑 지금 하신 분들의 N가가 좀 낮은 이유는 해외에 매출 대비 핍을 더 많이 줘서 그래요. 지금 3년 전에는 뭐 7만 원, 7만 5천, 10년 전에 7만 5천 정도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6만 정도 나오죠. 그게 해외에는 그 매출 대비 핍을 훨씬 많이 줘요. 우리 한국보다. 왜냐면 이게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운반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하기 좀 쉬우라고 거기에 매출 대 PV를 더 편성을 해준다고 우리가 N가가 낮은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 대비 PV 이게 수당받을 사람이 더 이런 식으로 많아져서 N가가 낮아지는 일은 일반적으로는 잘 없다. 수당받을 사람에 비해서 매출이 많아지면 N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수당을 딱딱 맞는 거 있죠. 딱딱 맞추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N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을 후레쉬아웃이 좀 많이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N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후레쉬아웃이 되는 PV가 많을수록 N가가 높아지고 후레쉬아웃이 되는 PV 없이 30대 30을 딱딱 맞춘 사람이 많을수록 N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죠? 31만 PV, 만 PV 후레쉬아웃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N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한 명이 그렇게 한 건 티가 안 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변동폭이 별로 없어요. 변동폭이 뭐 별로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천 원 정도 이렇게 1점당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광고 대가로 우리가 하이 매출을 이제 수당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들도 다 광고하잖아요. 그죠? 광고비로 보통 회사 매출 35%를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광고비 대신해서 수당을 받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PV를 적어 놓은 거, 이거는 보름 단위예요. 1일에서 15일, 16에서 말일. 요 정도로 단위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이 사업으로 연금성 소득을 만들고, 200만 원 연금성 소득, 그리고 그 이상, 월 1,000만 원, 월 2천만 원. 이 연금성 아이디를 또 자녀에게 3대까지 상속해 줄 수 있고, 상속세도 없고, 이런 큰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내가 노력을 아예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욕심꾸러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을 초반에 시작하면요. 보름에 적어도 60만 PB 정도는 알려야 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량에 있어서 60만 PB 정도 안 하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그 정도도 안 알리고 개보도가 늘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성공하고 싶다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60만 PB는 이상 합니다. 보름에. 그러면 파트너가 생겼어요. 왼쪽에 3명, 우측에 3명 생겼어요. 그럼 파트너가 생겼다는 말은 뭐예요? 최소 60만 PB가 따라오죠. 그죠? 그러면 이걸 합치면 몇만 PB예요? 좌측에 180만 PB, 우측에 180만 PB. 그리고 본인이 또 열심히 하겠죠. 또한 최소한 60만 PB 이상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서 내가 알리는 PB가 60만 PB가 됐다가 70만 PB가 됐다가 100만 PB가 됐다가 150만 PB가 됐다가 200만 PB가 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 분기에는 60만 PB를 내가 알렸어. 다음 분기에 내가 100만 PB를 알려야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파트너가 생김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조금 더 볼륨이 늘어나면 200만 원 소득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왼쪽에 보름 동안 250만 PB가 올라오고 우측에 250만 PB가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200만 원이 된다고 하는 그 오토 판매사라고 해요. 전반기에도 250만 PB, 250만 PB라는 매출이 올라오고 우측 16일에서 말일 동안 또 250만 PB, 250만 PB가 올라오는 매출이. 그럼 파트너가 3명, 3명 있으면 180만 PB, 180만 PB 일어났죠. 그러면 250, 250이 오토 판매사라고 했는데 70만 PB, 70만 PB가 부족하죠. 그죠? 먼저 시작했던 저 상단에 있는 파트너. 저 파트너 왼쪽에 2명 있는데 우측에 1명 나올 때 안 됐을까요? 그죠? 한 달, 2달 되면. 그러면 저 상단에 있는 파트너 우측에 또 파트너 1명 생겼어요. 그 60만 PB가 또 생겼죠. 그죠? 250만 PB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막 더 열심히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이걸 어렵게 이해하는 분이 있고, 저는 이거를 되게 쉽게 이해하고 그냥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겠다고 믿고 했는 것이지, 내가 막, 뭐 능력이 더 잘 팔고,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거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서 2명씩 더 생겼습니다. 2명씩 더 생겼더니, 보름 기준으로 350대 350. 좌측에 우측 똑같죠, 그죠? 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대략 한 350만 원 정도. 적으면은 이제 300만 원. 300만 원 이상 정도의 수당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파트너는 상단에 있는 저 파트너 1명, 좌측에 1명, 우측에 1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파트너로부터 저런 파트너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 단계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자, 2명씩 더 생겼어요. 아까 전에 저 상단에 있는 내 파트너 모습이 방금 전에 누구 모습이에요? 방금 전에 이 모습이잖아요. 그죠? 방금 전에 이 모습이에요. 나 이 모습. 그러니까 스폰서가 돈 될 때 그 모습을 잘 지켜보시라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니까. 그래서 스폰서가 이렇게 돈 되잖아요. 그럼 스폰서가 되면 후원에 있어서 그 후원의 파워도 더 세져요. 그 스폰서가 자신감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는 스폰서를 쓰고 싶어요? 아니면은 자신감 없이 막 이렇게 막 시들어 있는 상추처럼 이렇게 되는 스폰서를 쓰고 싶어요? 물어보는 많아져. 막 탱탱한 그런 상추 같은 그런 거 우리 쌈 싸 먹고 싶지. 시들시들한 거 그런 거 안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스폰서를 빨리 돈 되게 해주시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스폰서가 조금 이제 돈 되려고 하는데 내 때문에 돈 되는 거라고 막 의시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처음에 이거 하면은 많이 봐요,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 빨리 돈 되게 도와주고 그래야 스폰서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던 파트너 나처럼 빨리 되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 그래서 서로 가족 같은 관계에서 사업이 잘 돼요. 자, 보름 단위에 420대 420의 매출이 뜨는 건데요. 요 정도 되면 정말 한 400만 원 정도 소득이 될 거예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파트너 늘어나가면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가는 거. 자, 요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좌측이랑 우측이랑 약간의 볼륨이 이제 다르죠. 좌측이 소실적이에요. 이 정도면 좌측에 540대, 우측에 660만 PB가 뜹니다. 판매사인데 4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이 매출이 많으니까. 7급 후원상을 안 받고 6급 후원상을 거의 매일매일 받으니까 12만짜리. 그리고 이분 가장 상단에 있는 파트너가 판매사 정도 되니까, 판매사 한 명 한 명 있는 판매사인 거죠. 그 우리 직급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성공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판매사인데도요,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공유 시스템 N가와 무한단계 무한도전의 한 세트다. 하후 상박, 요거 단어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밑에는 후하게, 위에는 박하게 준다. 요런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7급 후원수당은 적은 매출로,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매출로 30배 30을 일으켜가지고 비교적 높은 수당을 받는 거예요. 매출에 비해서 높은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1급 후원수당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높은 매출로 낮은 수당을 측정해 줍니다. 수당은 더 높죠. 130만 정도 나오니까 일단. 근데 5천 대 5천이라는 매출이 일어났을 때 130만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매출 볼륨에 비해서는 후원수당을 적게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7급 후원수당은 30대 30을 맞는 그날에 6만 원 정도 나오죠. 근데 6급 후원수당, 그거보다 한 급수 높은 후원수당은 12만 원을 받죠. 그죠? 6만 원의 두 배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30대 30이 두 배여야 되죠. 60대 60이 돼야 되겠죠. 근데 60대 60이 아니라 70대 70입니다. 그 조건 자체가 그래요. 그럼 10만 PB, 10만 PB를 기존보다 7급 후원수당보다 조건을 더 갖춰야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대비 수당이 적게 주므로 그게 다 거기서 끝나면은 별로죠. 그죠? 근데 그게 N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N가를 뭐 회사 꿀꺽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N가로 적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N가가 높아지니까. 3급 후원수당 600대 600 맞으면은 60만 원 주거든요. 그러면 7급 후원수당 30대 30에 20배죠. 600대 600은. 20이랑 600은 20배 차이잖아요. 근데 60만 원이랑 6만 원은 몇 배 차이예요? 10배 차이죠. 그러니까 즉 매출 대비 수당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것은 하위 회원에게 이익을 주는 시스템이다. N가를 이해하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3급 후원수당이 600대 600이죠. 150점을 받고요. 이건 1점당 4,000원이기 때문에 약 60만 정도의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토 팀장은 대기업 팀장보다 좋다. 이건 소득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연금성 소득이기 때문에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연금성 소득이랑 하루 종일 자기 애기도 못 보면서 일에만 매여가지고 일하는 그런 대기업, 노동하면서 노동소득에 비하면 비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거 아시는 분이라면 누가 해요? 금도끼 주가, 은도끼 주가 하는 것처럼 애터미 오토 팀장 코드 주가 너를 바로 대기업 팀장으로 고용해 줄까 했을 때 오토 팀장, 애터미 오토 팀장을 선택하는 것이 그 이해를 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자, 욕심은 그만 부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런 PPT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